암호화폐 시장의 거대한 큰손 고래들. 그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지금 조용히 주워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불을 위한 움직임.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전해드릴 건 이겁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그가 XRP 차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면서 XRP가 곧 1.2달러에 도달해 90%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분석의 근거가 뭐냐면 최근 세 가지 중요한 저항 임계값이 곧 돌파된다는 점이 핵심인 건데, 먼저 12시간 단위 XRP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저항으로 보이는 이 하얀 선의 0.5976달러인 0.382포인트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원래는 저항선이었던 이 자리가 11월에 들어서는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좋은 추세를 이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XRP가 1.2달러로 도달하기 위한 저항 지점을 확인하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예상 프랙탈을 그렸는데, 이렇게만 차트 흐름이 진행된다면 단기적으로 빠르고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돌파 저항점을 보면 현재 피보나치 0.5인 0.7495달러 수준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XRP가 이 저항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게 11월 13일이었거든요. 물론 이때 8일 후에 XRP가 23% 하락하면서 굉장한 하락을 경험하긴 했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0.7495달러의 저항을 극복하고 약 0.9399달러, 즉 이전 약식 판결 때처럼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가격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는 두 달 내에는 XRP가 1.2달러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최근 솔라나 등의 코인들이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잠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리플 XRP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인 건 맞지만, 최근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XRP를 꾸준하게 축적하고 있거든요. 관련 데이터를 보면 고래가 지난 1, 2주 내외로 3억 6천만 개 XRP를 매수했고, 이게 약 2억 2,300만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런 고래들의 매수세는 일시적으로 시장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나아가 고래들은 XRP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차트 분석과 더불어서 XRP도 크게 한번 폭발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기대되는 2024년, 그리고 그 속에서 리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에 대해서 체크해 보려고 해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은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인데, 일전에 슈워츠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우선 2024년에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다양한 여러 분야에 걸쳐 기술을 널리 소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XRP 레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암호화폐를 기존 시장에서 채택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RWA, 실제 자산의 토큰화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특히 부동산과 상품 분야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XRP 레저가 토큰화 시장을 선도하고 담보대출을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간 채택을 유도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즉 XRP 레저의 관련 생태계가 2024년에는 더욱더 다양하게 넓어지며 새로운 사용 사례들이 생기고 기존 금융시장의 한 부분을 재구성하는 선도적인 블록체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보안 기술의 향상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꾸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리플의 XRP 레저가 향후 XLS40이라고 하는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업데이트거든요. 이렇게 보안을 강력하게 업데이트 시키면서 블록체인을 받아들인 기존 금융시장의 이 보안을 접목시킨다면 기존 금융시장은 안정성이 한층 더 향상되게 될 것이고, XRP 레저도 자연스레 꾸준히 채택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향후 글로벌 금융 환경을 재편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새로운 외환 통로를 구축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죠. 여기서 특히 중동 지역은 지역 거래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통합이 표준화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보편적인 도구가 되면서 국제 거래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분야에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리플의 XRP 레저죠. 이미 팔라오 같은 국가는 XRP 레저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PSC를 출시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생태계 개발을 이루고 있고, 이 외에도 몬테네그로, 콜롬비아, 홍콩 등의 나라에서 리플과 CBDC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달러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국가들의 연합 브릭스를 포함해서 현재 브릭스 통화나 이외에도 각국이 CBDC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최선두주자에 있는 리플은 자연스레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연결돼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즉
앞으로 기존 금융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과 리플은 함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리플 XRP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채택되면서 금융시장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더불어서 이런 CBDC에 관해 연방준비은행이 XRP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전에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미 연방준비은행이 CBDC에 관한 공개 설문조사에서 실제로 XRP의 활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활용해야 한다는 여러 제안을 받으면서 XRP가 연방준비은행 운영에 통합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 연준이 CBDC 채택과 관련해서 명확한 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한 CBDC가 미국 내 자국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떤 이점과 위험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연준의 목표에 부합할지가 핵심이 되는데 이 분야에서 리플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XRP는 오프라인 기능과 원활한 지분증명 거래를 촉진할 수 있고 XRP의 국경 간 결제 속도 및 기존 시스템에 비해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인 점과 다양한 결제 플랫폼과 통합할 수 있는 XRP의 기능은 CBDC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 여러 네트워크에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죠. 즉 리플은 현 시점에서 CBDC에 관련해서 채택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리플 XRP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및 그 밖의 다양한 나라들과 중앙은행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으로 리플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소송에 관해서 짚어볼게요. 최근 리플 홀더들의 든든한 대변인 존 니튼 변호사가 SEC와 리플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현재 SEC와 코인베이스가 소송 중인데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는 자산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건 상태이고 코인베이스는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SEC가 제기한 혐의를 기각하기 위한 최종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법원이 코인베이스 손을 들어준다면 리플 사건 역시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다, 솔라나, 매틱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타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 자체가 기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SEC가 리플과 합의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관련 판결이 내년 초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연관성이 매우 깊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하고 내년 2월부터는 리플 소송 역시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때 시장의 여러 호재와 소송 호재까지 겹친다면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되므로 홀더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길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릴게요. 그럼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